제 4강 시작합니다. 그 4강은 그 이제 관세법상 이제 감면, 환급, 분할납부 그 중에서도 이제 감면 파트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감면 신청 시기라는 게 먼저 나옵니다.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6년 중에 3번이나 출제된 부분은 뭐냐면 동일한 부분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중요한 건 시점이에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은 간이한 방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뒤에 문장은 공부를 별도로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 항상 수입신고 수리가 이제 보통 기점이 됐었죠. 그래서 그거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만이 반드시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이제 사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을 하실 때 그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 수입 물품은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간적인 제한 요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거는 감면 신청 시기는 수입신고 전도 아니고 수입신고 수리 후도 아니고 수입신고 수리 전이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내려오셔서 예외적 감면 신청 시기 보시면 원칙은 요거를 했어요. 수입신고 수리 전. 근데 예외적인 건 뭐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 부가고지 대상인 경우 우리가 아까 부가고지의 반대말은 뭐가 있었죠? 신고납부였어요. 즉 내가 얼마 내겠습니다, 세관장님 하면서 이제 관세를 내는 게 신고납부였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가고지는 아까 말했듯이 세관에서 꿍짝꿍짝 해가지고 너 얼마 내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그런 애들은 너 얼마 내니까 납세 신고를 할 때 원래 이 감면 신청서가 실무적으로는 납세 신고를 할 때 같이 제출을 해요. 언제까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근데 보통은 납세신고서에 시에 같이 제출하는데 부가고지에서는 납세신고를 안 하잖아요. 얼마 내겠습니다. 이런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납부고지, 세관으로부터 땅 떨어진 납부고지를 받은 날까지 기다렸다가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제도 운용상. 자, 두 번째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 수리로부터 15일까지 사실 원칙을 위배하고 15일까지 연장해 준다는 거거든요. 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 근데 요건이 중요하겠죠.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수입신고 수리 후로부터 15일까지 기간을 더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구역은 쉽게 말하면 사기업이긴 하지만 이 보세구역이라는 말은 세금이 보류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세관의 나와바리예요. 나와바리. 자기네들이 어떤 그 권한을 미칠 수 있는 나와바리이기 때문에 그래 보세구역이면 어차피 우리 나와바리니까 여기서 물건이 나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수입신고 수리 후라도 우리가 감면 신청을 받아줄 수 있다. 근데 이게 오답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었다면 결국에는 세관의 나와바리에서 그 물품이 벗어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조항을 적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괄호 요건이 더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여기보다는 지금 수입신고 수리 전이라는 원칙적인 규정이 더 중요해요. 자, 넘어가셔서 이제 면세 조항들이 쭉쭉쭉 나오는데 이게 뭐 공무원 시험 이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세사 시험에서는 딱 볼 것만 보고 면세제도도 넘길 거는 바로바로 다 넘겨버려야 됩니다. 너무 많고 나오는 부분도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투입 대비 산출이 굉장히 적은 부분이니까 취사 선택,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공부를 하실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우선 공부하고 나머지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은 추가로 공부하실 건지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되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제가 언급하는 부분은 꼭 우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가 있어요. 자, 뭐 면세 대상은 책에는 굉장히 길게 써 있을 거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등의 물품이 수입될 때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결국에는 외교관의 어떤 얘네들의 신뢰를 믿고 면세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어떤 외교관도 어떤 그 체면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 핵심은 문제가 나올 부분은 요겁니다. 원래는 관세법에서는 양도를 제한해요. 내가 수입자고 내가 수입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걸 제한하는 게 보통 대부분의 대원칙이에요. 근데 관세법에서 유일하게 양수를 제한하는 거. 왜? 양도자는 누구예요? 지금 외교관이죠. 외교관은 결국에는 제한을 걸 수가 없어요. 너무 크신 분들이기 때문에 외교관은 제한을 걸 수가 없고 양도자한테 제한을 걸 수 없고 차라리 양도자한테 제한을 못 거니까 외교관 물품을 받지 마라 라는 거만 제한을 걸 수가 있어요. 그게 언제래요? 수입신고 수리로부터 3년. 이런 규정이 왜 있을까요?
외교관은 웬만하면 다 면세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중고나라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한테든지 비싼 걸 사가지고 면세된 그 값어치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잖아요. 그 제한 기간을 3년으로 걸어서 외교관을 아무리 이제 신뢰를 믿고 해줬다고 할지라도 3년은 걸어 놓는 거예요. 3년 동안 외교관은 어떤 물건을 자기가 면세로 산 물건을 팔 수도 양수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양수 제한에 걸려 있다는 거고요. 자, 밑에 쭉 내려오면 양수한 경우에는 그 3년의 기간 동안은 양수할 수 없는데 만약에 양수했다면 양도자인 외교관으로부터 관세를 때려박는 게 아니라 양수자한테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고 해서 외교관을 어차피 못 괴롭히니까 외교관 말고 양수한 자, 그래 네가 덤탱이를 써라 해서 양수자로부터 면세를 즉시 징수한다는 규정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관세법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이에요. 양도 양수 나올 때. 그리고 양수 제한 물품은 한 2번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앞자 따서 외우면 편합니다. 자, 선, 피, 전, 엽. 그래서 자동차, 선박, 피아노, 전자오르간, 엽총 다 굵직굵직하게 비싼 거죠. 이런 것들은 세금을 면제를 받고 양수를 해버리면 외교관이 너무 떼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5가지 물품들은 양수를 불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언제까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몇 년? 지금 3년까지.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넘어가셔서 세율부기량 물품 면세. 제가 이거는 앞으로도 출제 안 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다만 제가 노란색으로 한 부분은 그나마 만약에 출제된다면 이런 제도는 쭉 읽어보시고 혼자 지정하는 공장은 2년이라는 이 숫자를 바꿀 확률이 커요. 그래서 혼자 읽어보시고 혼자 공부하실 때 이 기간으로 장난을 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넘어갑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6년 중 지금까지 보세사 시험이 시행된 이후로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출제 안 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만약 학술연구용품에서 그나마 어렵게 출제를 한다면 얘네들은 감면율이 100분의 80이구나. 학술 연구하는 용품이 수입됐을 때 감면세를 해주는데 원칙은 80%, 100만 원의 관세를 내야 된다면 80% 감면해서 20만 원만 내면 되겠구나. 다만 공공의료기관, 의료기관, 암센터, 의료원, 그리고 의료기관 이런 데서는 50%만 감면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이제 100만 원이면 80만 원을 깎아주는데 얘네들은 100만 원 중에 50만 원밖에 안 깎아주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있는 애들은 정말 연구만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뒤에 있는 이제 의료자가 붙은 애들은 우리 대학교 병원에서 뭐예요? 연구도 하지만 치료하면서 돈도 벌죠. 사실 후자에 더 강하게 이제 그 방점을 찍는 이제 학교가 더 많잖아요. 그런 학교, 대학교 병원이 많잖아요. 그런 데들은 돈도 벌기 때문에 80%까지 감면해 주는 건 어떤 조세 형평에 위배된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80% 말고 50%만 깎아주고 30%는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아마 출제될 확률이 그나마 있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출제된다 해도 공부를 하면 더 손해를 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뭐 공부하실 분들은 안 말려요. 하지만 강사는 뭐 추가적으로 공부를 안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진짜 시간 너무 많이 남을 때 공부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아예 제가 템플릿에 실지도 않았죠. 그래서 체크해 두시고 자 소액물품 등의 면세 얘도 거의 출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나마 6년 중에 한 번씩 나온 부분을 살펴보자면 이 의미의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소액물품이거나 면세 대상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소유된 훈장, 기장, 표창장, 상, 메달, 동메달, 금메달, 소치올림픽에서 받은 그런 메달들 그리고 일반 서류들, 중요한 내용이 담긴 서류들 그리고 상용 견품, 광고 용품 이런 것들 그리고 거주자가 받는 소액 물품 얘네들은 무역과는 거의 관계가 없죠. 굉장히 작은 거고 얘는 뭐예요? 우리 소치올림픽에서 메달 따왔는데 그 올림픽 선수 붙잡고 딱 한국에 들어왔을 때 메달에 대해서 관세 내십시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예 면세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얘네 둘은 조금 잘 나와요. 그래서 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여기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표현이 있죠. 그게 이제 뒤에 하나씩 나오는데 보시면 자 지금 이게 상용경품 또는 광고용품으로 기획재정부령을 정하는 물품이 여기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령이 뭔지 지금 이게 지금 가나 다 라예요. 그래서 보시면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돼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이 인정되는 물품.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
이거 면세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거래를 활발히 하기 위해서예요. 상용 경품들이 국가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도 활발히 되고 수출이나 수입이 활발히 되기 위해서 이런 경품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경품이 아닌 것을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탈세의 온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실무적으로는